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현재 미래탐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강사 생활을 한 20년을 했는데 3년 전부터 접었고 이제는 강사는 전혀 안 하고 어, 학원 관리만 하고 있는데 설명회가 너무 많네요. 어머님들도 많이 피곤하시죠? 비도 오는데 지난번에 중학교 2학년 설명회에 섰더니 어머님들이 의대가 너무 많았다며 오늘은 의대를 좀 줄여달라고 얘기해서 오늘은 의대 얘기는 좀 될 수 있으면 줄이겠습니다. 어, 제 딸이 그린 그림이었고요. 제 딸은 고3입니다. 이 닭띠 애들 공부 정말 안 하더라고요. 지금 고3 애들이 얼마나 못하냐면 어머님 중학교 2학년 6월 달에 이제 시험 보셨잖아요. 그걸 우린 다른 말로 성취도 평가라고 해요. 성취도 평가가 돼서 이제 국영수에서 애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나 이걸 채점을 하게 되는데 지금 고등학교 4학년이죠. 재수하는 애들보다 고3 애들이 8점이 떨어져요. 그리고 고등학교 5학년보다는 20점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닭띠가 출생자 수도 제일 적었고 코로나를 중3 고1 때 정면으로 갔다 보니 학생들이 학업 능력도 떨어졌고 인구도 제일 적었죠. 그러니까 너희는 공부 안 해도 대학 가 이 말에 애들이 학교를 안 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머니 이제 중2죠.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요새 이제 엄마랑 이제 드디어 얘기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엄마랑 얘기를 안 하고 엄마가 뭘 알아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사실 모르죠. 아직 대입이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엄마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자, 고교학점제란 어떤 제도인가요? 갑갑하시죠?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고교학점제는 합니다. 한대요. 이 정부가 정말 반대했던 제도인데 뭐 할 수 없죠. 5년 앞에 내놓은 자료니까 2022년에 이미 한다라고 발표했고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고교학점제란 진로에 따른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문과 가고 싶으신 분들 있으세요? 네,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요새 하도 문송합니다라는 말이 많잖아요. 실제로 문과가 얼마나 줄었냐면 숙명여고가 문과가 제일 많던 학교였어요. 이 동네에서. 정원 400명에 390명 중에 문과가 한 240명 정도 있었거든요. 올해 숙명여고 문과는 현재 113명쯤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문과인지도 몰라요, 애들이. 희문고등학교는 400명 기준으로 따지면 작년에 문과 학생은 28명이었죠. 문과 거의 안 가게 되는 겁니다. 문과 나오신 분들 많죠. 표정 보시니까. 왜 안 갈까요, 애들이? 아, 그런 거 같진 않고요. 1번이 하여튼 이 동네는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서 머릿속에 세뇌가 되는 것 같아요. 넌 의대 가야 돼. 그러다가 안 되면 약대가 있잖아요. 약대가 3년 전에 전문대학원에서 밀려오면서 문과가 대학 가기 어려워졌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통합수능입니다. 수학을 문과 애들이 잘 볼 수가 없잖아요. 이과 애들보다. 그러니까 문과 1등급이 3년 전하고 비교하면 문과 1등급이 18,000명이었어요. 이과 1등급이 7,000명이었고요. 근데 올해 기준으로 23,000명이 현재 1등급인데 그중에 문과 학생은 1,4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과 학생들이 1등급을 못 따다 보니 전략적으로 또 대치동 어머님들이 전략적으로 많이 움직이시잖아요. 우리 중학교 때부터 얼마나 많은 대입 전략 설명회를 듣고 계십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들으셨죠. 예. 입시가 바뀌는데도 우리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에 따른 다양한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아마 거의 대부분의 상위권 학생들은 의과 가는 프로그램으로 갈 것 같아요. 의과를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공부를 잘해야 되겠죠. 저희 나라가 지금 특별하게 의대가 모든 대학보다 위에 있는 세상이다 보니 공부를 다 잘해야 되고 과학을 잘해야 되고 협력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걸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실해야 될 거고요. 수술인데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애들 결석이 2개만 있어도 뽑지 않아요. 어, 물론 이제 사고결석이죠. 무단결석 2개. 요새는 거의 다 병결로 바꾸고 있습니다만 이유는 아마 페이닥터가 없어서 한의학과가 비면 안 되잖아요. 성실하게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누적학점 기준 도달 시 졸업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가 되면 졸업할 수 있고 그때가 되면 입시를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게 현재 대학 정부의 공약입니다만 이거는 이제 고교 교육 정상화 때문에 사실은 걸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주저주저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나라에서 발표한 건 딱 하나입니다. 뭐 수능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수능 얘기 좀 뺄게요. 지금 어머님들한테 바로 관심 있는 분야도 아니고 아마 전 대통령께서 교육부에 갔다가 울컥했나 보시죠. 그 본인이 갑자기 40대 십수했던 생각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험 때문에 자기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시험을 쉽게 나라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사실은 근데 절대평가잖아요. 몇 점 넘어가면 일단 1차 합격 이렇게 되니까 쉬우면은 자기가 붙을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그 뒤에 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한참 나무라셨죠. 그래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서둘러 발표를 합니다. 어머님들한테는 그나마 희소식이겠죠. 자사고, 국제고, 외고, 특목고 모두 존치시킨다. 뭐 수월성 교육에 있어서는 사실은 현 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하고 있기 때문에 평준화가 아니라 수월성 교육, 그래서 자사고들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제일 고교학점제에서 제일 무서운 건 사실은 뭐냐면 뭘까요? 절대평가제죠. 90점이 넘으면 A, 80점 넘으면 B, 70점이 넘으면 C. 이거를 도입을 못하는 지금까지 도입을 못했던 이유는 뭘까요? 중학교 때는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가 평준화돼서 그렇죠. A 학생들의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너무 센 나라잖아요. 실제적으로 저도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뭐 심지어 속옷 안 입은 속옷을 팔아서라도 너 공부시킬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저희는 다 이런 분위기에서 살아왔고 우리나라가 뭐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아니고 뭐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결국은 교육열인데 사실은 진보 정권에서 교육 평준화를 너무 부르짖다 보니 학생들의 수준이 많이 낮아져 있다. 대학교 교수들이 친구들이 제법 있는데요. 저는 화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화학 선생들이 좀 있습니다. 화학 교수들도 좀 있는데 이들의 한탄은 왜 화학을 제대로 하고 온 애들이 하나도 없느냐. 진도를 나갈 수가 없다. 애들이 너무 못 알아듣는다. 이게 서울대 연대 교수들의 공통적인 발언이고 실제적으로 되게 슬프게도 의대를 열심히 가서 서울대 의대 연대의대를 갔는데 1학년 때 일반 물리, 일반 화학, 일반 생물학이 있다 보니 일반 화학을 애들이 패스를 못하면 본과로 진입을 못하니 생각보다 2월 달에 대학생들 과외가 되게 많습니다. 대학생들이 배우는 과외, 하는 과외가 아니라 서울대 의대에 갔는데 2달 더 애들이 과외를 받는 거죠. 일반 화학을 속진으로 한번 떼는 겁니다. 네, 그런 짓들을 하고 있죠. 또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들어서 어떻게든 하게 해야 되는데 대학마다 이제 발표하는 게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어머님들 어떤 식으로 가서 해야 나중에 대학교 갈 때 좀 도움이 되는지 사실 어머님들한테 굉장히 무리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너의 진로를 확정해라. 사실 고등학교 때 이과인지 문과인지 어떻게 알아요? 대학 가서도 어떻게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현재 요구하고 있는 건 고등학교 때부터 일찍 너의 진로를 빨리 작성을 하라고 그러고 미이수 경우에는 보충 이수를 지원을 한답니다. 우리 어머님들 물론 다 열심히 사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름학기 한 번은 했었던 계절학기 한 번은 했었던 기억이 나잖아요. 그걸 이제 학생들이 미이수 경우에는 보충 이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2023년도 4월에 대입을 발표한다고 그랬다가 현재 대입은 2024년 2월로 미뤄졌습니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 76개 중 일반고 전환 예정 학교도
이제는 없어졌어요. 앞으로 뭐가 더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제일 중점화를 두고 어머님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까지 아직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아직도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거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제 2학년, 3학년 때는 절대평가를 유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1학년 때는 상대평가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다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해서 현재는 후자가 조금 더 득세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날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공청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1학년 때부터 상대평가를 안 하고 절대평가를 하자라는 얘기가 조금 우세한 것 같아요. 현 상황에 대한 보도입니다. 그래서 대입 방향 발표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대학교의 선발권 때문에 대학교랑 많이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사실은 현 교육부에서 건드릴 수 있는 정책이 수능이죠. 수능을 어떻게든 바꾼다. 왜냐하면 지금 문과 애들이 너무 불리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 수능은 저는 어떻게든 자격고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자격고사가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나라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부활돼요. 물론 사교육은 제일 힘들어질 부분은 사실은 수능이 없어지고 대학별 고사의 부활입니다. 현재도 대학별 고사는 하고 있죠. 서울대가 일반 전형에서 심층이라고 부르고 연세대학교가 논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일반적인 대학별 고사가 되는데 수능을 제외하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랬으면 좋겠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그럴 리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새 생각이 아니라 점점 흐름은 그쪽으로 가고 있어서 수능이 어떻게든 변질되고 나야 어머님들이 제대로 된 대입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빨리 결정이 돼야 사실은 고등학교부터 어머님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대치동에 있다 보니 많은 질문들을 받습니다. 요새는 사실은 어머님들 그 고교학점제에 대한 질문들은 거의 없어요. 저 그저께부터 지금 전화가 불이 나고 있는데 수능 어떻게 되냐 쉬운 수능이냐 뭐냐 해서 지금 고3 애들이 제일 큰 문제가 되는데 현재 중학교 2학년 어머님들한테 사실은 제일 필요한 거는 2달쯤 전에 전화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는 만약에 현재 수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절대평가가 됐을 때 대치동은 불리해질 거냐 유리해질 거냐. 대부분의 교육 진보자들은 이제 대치동은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사교육에 종사하는 약 75%와 실제로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살고 있는 이 강남과 서초 지역이 망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사교육에서 진단하고 있는 것은 대치동이 여전히 유리할 거다. 학교별 탐색이 좀 더 심해질 거고 오히려 성취도 평가가 되게 중요시 될 것이며 학교에서 하는 학교 소개 자료에서 대학별로 랭킹을 고등학교에서 매길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되면 대치동을 벗어나지 않는 게 영순위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이 일단은 조심하실 건 알려지지 않은 거를 얘기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제발 스타벅스에 모여 있지 마시고 뚜레쥬르 카페존에 모이셔갖고 설명회 하기 전에 설명회 후에 옛날엔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가 전혀 상관없는 나이가 바로 사실은 어머님 때입니다. 어머님 때는 완전히 대입이 뜯어 고쳐질 거기 때문에요. 이 대입에 대해서 어머님들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다른 어머님들은 없습니다. 3년 선배의 말도 듣지 말 것이며 심지어 1년 선배의 말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반드시 찾아가시면서 특히 내가 가르쳐 줄게라는 엄마들 선배들의 말은 철저하게 받으십시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입을 한번 위치를 고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교육 시행엔 선발이 빠져 있는데 선택 과목을 늘린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얘기는 미래에 필요한 과목을 부담 없이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대학교에서는 저 선발 기회에 따른 학생들의 선택에 따른
성적의 유불리를 순서를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 기득권을 포기할 리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쉬운 수능도 대통령이 평가하면 안 되는 거죠. 대학들이 들고 일어났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대학들은 현재는 되게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들어가는 이제 공적 자금 때문인데 이런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만 대학교에서 저런 선택 과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지는 완전히 빠져 있고요. 승복이 가능한 패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지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것들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새 제일 혼나고 있는 사람이죠. 이주호 교육장관입니다. 이분이 누군지 한번 좀 알아보시죠. 이분이 MB 때 교육부 장관을 하셨던 건 알고 계시죠? 이분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사실은 신봉자입니다. 이분은 대학을 가장 잘 뽑는 거를 우리가 학종이라고 생각을 해서 입학사정관 제도를 처음 도입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교육에 대해서는 그나마 가장 깨어 있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우리나라가 서울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 제도를 만들었을 때 미국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하버드에 가서 하버드와 옥스퍼드,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를 가서 두 군데다가 물어봤죠. 어떻게 하면 입학사정관 제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쪽에선 되려 이런 질문을 서울대학교 입학처장에게 했답니다. 어떤 학생들을 뽑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대한민국에서 제일 우수한 학생들을 뽑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버드 입학사정관이 입학처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다면 잘못 오셨습니다. 지금 당장 펜실베니아로 가십시오. 유펜이라는 대학을 소개를 합니다. 유펜은 주립대학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성적이 높은 대학인데 거기는 오로지 학생의 성적만으로 실력을 가늠을 하고 대학별 시험이 가장 어려운 심층 시험으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유펜의 입학사정관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서 제일 우수한 학생들을 뽑기 시작을 했죠. 또 영재고 애들 많이 뽑고 과고 애들 많이 뽑고 특목 애들 많이 뽑은 시절이 일기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자사고가 탄생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2년이 지나니까 교수들한테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한번 대학교 2학년 때 유계학 교수님이 그 전날 술을 드시고 오셨는지 뭔가 대답을 하시는데 하버드 나오신 분이셨는데 실수를 하셨길래 제가 교수님 틀린 거 아닐까요? 라고 92명 앞에서 손들고 대답을 했다가 제가 유계학에서 4등을 했는데 A를 3명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부터 저는 유계학이랑 멀어졌는데 뭐 아무튼 이제 교수들을 무시하는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교수들이 실수하는 걸 못 보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서울대학교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버드의 입학사정관 제도를 고스란히 가지고 온 게 사실은 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자기소개서와 학생부 기록이 중요되면서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왔죠. 현재는 교육과정 개편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고교 급별도 안배를 하고 실제적으로 지역별 안배, 성별 안배가 있습니다. 이 성별 안배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요. 서울대학교 의예과 140명의 면면을 이렇게 살펴보면 7년 동안 딱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게 여학생 비율이 대략 33%에서 36%입니다. 이 비율이 언제나 유지되고 있다는 건 정시를 제외하고 수시에서 어느 정도는 여학생 비율이 꾸준히 정해져 있다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재고가 100명 이상 선발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늘 비율은 존재를 한다는 거죠. 자,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학업 능력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노력, 의지, 열정, 적극성, 도전 정신,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서울대학교가 얘기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교과 성적, 교내 활동의 결과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의 과정까지 다면적이고 심층적으로 평가를 한답니다. 어떻게냐? 서울대가 일단 자료를 한 그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15년 동안 했으니 서울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완벽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되게 잘하는 대학들이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가 좀 최상위권 대학에 있는 대학인데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학업 능력이죠. 왜냐하면 서울대니까. 학생 선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은 우수한 학업 능력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우수한 학업 능력이 있는 애를 뽑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요강을 바꾸는 것도 전부 다 우수한 학업 능력을 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대가 나중에 어떤 짓을 했는지는 조금 알아보죠. 그래서 학업 능력,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 이런 것들을 이제 어머님들한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10대 강령과 동일합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뽑는 우수한 하는 거고요. 이게 문화적 활기를 전할 수 있는가라는 말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나와 있는 거를 번역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유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에서 유머라는 걸 우리나라에서 옆에를 웃겨 뭐 이럴 수는 없고 개그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 지적 문화적 활기를 전할 수 있는가. 사실은 이제 레질리언스 부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회복력 부분이죠. 실패를 했을 때 얼마나 쉽게 이제 다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 두 가지가 서울대학교에서 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를 하죠. 이 강령을 완벽하게 따르고 있는 학교가 어딜까요? 고등학교가. 그게 하나고입니다. 하나고등학교가 서울대 대비고등학교죠. 한거영은 어떤 학교죠? 카이스트 대비학교죠. 서울대를 가장 안 가는 영재학교 애들이 한과영입니다. 부산에 있는 한과영은 서울대학교를 한 해에 보내는 인원이 5명 미만입니다. 제일 많이 간 애가 5명, 제일 못 갔을 때는 안 갔을 때는 1명인 거죠. 걔네들은 거의 다 카이스트로 진학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대부고가 사실은 하나고와 희문고등학교의 한 중간쯤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요새는 살짝 이제 하나고의 형태를 띠고 있는 수시 중심의 학교로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외대부고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기는 이제 정시를 약간 포기하고 수시형 학교로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맞을 듯합니다. 어머니들 어차피 학교를 선택할 때니까. 자, 이런 식으로 등급만 평가를 하면 상대평가나 절대평가나 동일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어머님들 생기부에서 뭐가 없냐면 이 표준 편차가 빠져 있어요. 표준 편차라는 건 그 학생들의 일반적인 수준을 나타냅니다. 얼마나 학생들의 수준이 응집되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를 따지게 되는데 이 표준 편차를 대학에다가 제공하는 순간 사실은 지금의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는 동일하게 되버립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생기부에서 어머님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에 표준 편차가 빠져 있어요. 한번 가서 꼭 보세요. 근데 고등학교 생기부에는 이 표준 편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표준 편차가 들어가는 순간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정규분포 곡선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의 자제분들이 같은 A지만 어디에 위치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는 사실은 이것만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적을 평가해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절대평가에서는 A가 훨씬 더 유리해 보입니다. 전체 1등급이고 이 친구는 2등급 2개가 있으니까 1.4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상대평가를 주고 원점수를 딱 매기는 순간 이 친구의 G점수라고 하죠. 우리가 Z점수라고 표현하는 점수는 이 친구보다 더 좋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도 원점수만 갖다 놓고 어머님들 앞에서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보다 완벽하게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표준 편차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대학교에서 어머님들의 생기부를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라고 볼 수 있는 절대적인 명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절대평가로 간다고 해도 저 표준 편차를 주는 순간 어머님들의 자제분의 위치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몇 등을 주지 않아도 몇 등인지를 대학교에서 대략 추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실제적으로 중학교 2022년 기준의 역삼중학교 생기부입니다. 대학교에서 믿을 수가 없는 게 이 친구의 원점수를 만약에 제공하지 않거나 표준 편차를 주지 않으면 이 친구의 그냥 수학은 그 친구의 수학은 A로 보였는데 하지만 A는 60%나 나와요. 중상위권을 넘어가는 구조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1%에 있는지 60%에 있는지 우리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는 현재 기준으로는 등급제를 하고 있죠. A를 주기는 줍니다만 맘 놓고 학생들의 점수를 얼마든지 내리게 보일 수 있고 상대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어렵게 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동네가 아직까지 이 A가 그나마
쉽게 말씀드려서 잘 안 주는 것 때문에 대학교에선 굉장히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으면서 저희 동네 애들이 거의 탑티어에 올라가면서 학생부 종합에도 뽑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대보고로 넘어가면 서울 사대보고는 A가 한 46%쯤 나오게 됩니다. 문제가 굉장히 쉬운 거죠. 여기다가는 표준 편차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고등학교 등급이 없더라도 어머니 60%면 6등급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9등급제에서. 이런 제도에서 어떻게 가냐면 이런 Z 점수에 있으면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가 보인다란 말입니다. 이게 연세대학교의 Z 점수 평가입니다. 연대는 학생부 교과로만 평가를 하는데 무조건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다. 왜? 연대는 서울대처럼 착할 필요가 없죠. 서울대처럼 착하게 뽑았다가는 연대는 망합니다. 왜 망할까요?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어머님 자제분이 4년 6개월 후에 딱 두 학교만 붙어요. 서울대, 연대. 괜찮으시죠? 어디 가실 거예요? 같은 과입니다. 서울대 가셔야 되겠죠. 여기서 연대를 선택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연대 총장이라도 서울대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학원 때 다시 끌고 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연대 나온 것보다 서울대 나온 게 편합니다. 제가 연대 나와서 알아요. 연대보다 서울대가 낫습니다. 낫더라고요, 걔네가. 연대에 유리한 점은 뭐죠? 아카라카? 1학년, 2학년 때 소개팅 때 좀 더 유리한 거? 뭐 연대 애들이 왠지 스마트해 보이는 느낌? 1, 2학년 때 끝납니다. 군대 갔다 오는 순간 다 아저씨죠. 군인 아저씨로 변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자, 연세대학교가 서울대처럼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뽑았다가는 당연히 연대도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로 다 빠질 거예요. 연대가 영재고를 싫어할까요? 영재고 학생들이 서울대 가는 인원은 쉽게 영재학교에서 서울대 가는 인원은 한 해에 대충 한 300명쯤 됩니다. 연대를 가는 인원은 34명밖에 되지 않아요. 연대가 영재고를 싫어하기 때문에 34명밖에 뽑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대도 영재고 애들을 250명쯤 뽑았죠. 하지만 걔네는 다 서울대를 가기 때문에 서울대 떨어진 34명만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연대는 영재고를 사랑하지만 영재고는 연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차이가 극명하죠. 그래서 연대는 성적 위주로 일반 고등학교 학생을 선발하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보다 강남의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강남 애들을 뽑는 데 주저하지 않아요. 자, 조금 더 보기 쉽도록 어머님들 말씀드리면 연세대학교의 입학 점수는 2.1% 안에 들어가는 애들만 뽑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학생들은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방 학생들의 표준 편차는 굉장히 훌륭하더라도 쫙 늘어져 버리니까 표준 편차가 되게 커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모가 커지다 보니까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해서 전교 1등이 1.0이더라도 2.2 시그마 안에 못 들어가고 1.9 시그마 이렇게 되면 연대는 떨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대는 우수한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을 교과에서 뽑아내고 싶은 욕망이 가득합니다. 즉 유펜처럼 뽑고 싶은 거죠. 거꾸로 얘기를 하면. 성격은 안 봅니다. 대신 돈을 잘 낼 사람들은 뽑죠. 그래서 뭐 25주년 지나면 재상봉이라고 그래갖고 과별 인원수에 따라서 막 40만 원씩 내고 그렇습니다. 빚과 속은 그래서 돈 계속 끄집어내기도 하고. 이게 10개 대학에서 뽑아낸 종합평가 1, 2의 기본입니다. 학업에서의 성취 및 발전 역량, 전공기초 소양과 발전 가능성, 자기주도 실천 역량, 공동체 이론으로서의 실천 역량. 이거를 현재 생기부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대학교들은 표준 편차만 주어지면 사실은 달라질 것 없이 어머님 자제분들을 뽑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어머님들 때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전히 늘어날 거고 아주 굉장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왜? 현재 교육부 장관 그리고 현재 교육부 차관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신봉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종이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전무합니다. 근데 강남에서 그럼 학종으로 도대체 얼마나 갈 것이냐? 안 가죠. 왜 안 가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학부모들의 고민입니다. 어느 고등학교를 지원을 해야 될까요? 학종형, 정시형 학교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작년도 서울대 합격자 수를 따졌습니다. 제 PT에는 잘 안 보입니다. 어머님 PT에는 잘 보이시나요? 대충 안 보이니까 대충 넘어갈게요. 자, 일단 여기서 영재고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영재고가 빠져 있고요. 영재고는 자기네들 개인사정으로 빠져 있고 현재 1등이 외대부고 2등이 대원외고입니다. 3등이 하나고고 4등이 희문고입니다. 자, 수시 합격자생들을 비교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하나고등학교까지는 수시 합격자생들이 40명이 다 넘어가게 됩니다. 숫자장으로. 근데 희문고가 딱 들어가면 희문고가 어느새부터 수시가 3명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희문고에 수시로 합격한 애들은 3밖에 없습니다. 서울대 의대 2, 서울대 문과 1. 나머지는 다 정시로 가게 되는 현상인 거죠. 그러다 보니 아래쪽으로 갈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희문고, 세화고, 그 다음에 중동고, 상산고 이 4학교는 아주 일반적으로 정시형 학교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시형 학교처럼 거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대비를 하고 학생들의 나은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고등학교 1인 2기 프로그램이란 거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군요. 하나고 안 보내실 건가 봐요. 대치동에서 하나고 인기가 굉장히 없습니다. 사실은 딴 지역에 비해서. 왜 없을까요? 서울대를 보내고 싶은 마음들이 그렇게 크지 않으세요. 어머님들은 서울대보다 의대를 되게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큽니다. 본인들은 의대 안 가셔놓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고등학교 1인 2기 프로그램이라는 건 수업 외적으로 가져야 될 기본 소양 중에 은미체 중에 2가지를 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하버드 대학교가 요구를 했고,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자, 그림을 그렸던 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고가 이 서울대 프로그램을 따르기 때문에 1인 2기 프로그램이 있고, 그래서 은미체에서 세특에서 내가 어떤 악기를 할 줄 알면 어디까지 할 줄 안다라는 거를 쓰게 되어 있죠. 희문고등학교는 어떤 특별 활동이 있을까요? 희문고는 대표적인 정시형 학교입니다. 희문고등학교가 서울대 가는 비율이 수시로는 3명에서 많이 갔을 때가 5명, 정시로는 현재 18명, 15명 정도. 실제 최초 합은 32명 정도 하는데 보통 15명, 18명을 하다가 작년에 42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어머님들한테도 아마 이 수능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되겠지만 어머님들 때 저는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보는 거죠. 희문고등학교는 어머님들이 해야 되는 다른 활동들이라고 부르게 되는,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필시험 말고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죠. 뭐라고 하죠? 수행평가를 뭘로 볼까요? 모의고사 문제풀이, 단원별 킬러 문항 문제풀이를 해오는 걸로 수행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상산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수학 선형대 수학의 어려운 문제 증명해내기, 이런 식으로 논술이나 서울대 심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희문고, 상산고를 우리가 완벽하게 그냥 정시형 시험 대비 고등학교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사고를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고교학점제랑 뭐랑 상관없이 거의 모든 게 열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에서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중계에서 설명회를 한번 했을 때는 어머님들한테 과감하게 외쳤습니다. 학림학원 안 오셔도 되니. 중계는 이제 미탐이 아니라 학림학원이라고 부르는데 중학교는 미래탐구입니다. 저희 타임교육 계열인데 저희 이제 자매학원인데 거기 가서 설명했을 때는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자사고를 보내세요. 하지만 강남에선 그럴 필요가 없죠. 이 동네에서 거점학교 이런 걸 다 제외하고 일단 토요일날 거점학교가 열린다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토요일날 학교를 갈 일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주 5일째인데 내가 토요일날 왜 가? 그러면서 어머님들은 학원으로 보내시겠죠? 아무튼 그런데 금요일날 오후에 아마 거점학교가 있어서 주변으로 옮기게 되면 충분히 가까운데 학교가 많이 몰려있는 게 강남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게 되고 나라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시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제일 먼저 찾아내는 곳이 이 동네에서 남학교 중에 희문고, 중동고, 단대부고, 경기고고, 여학교에서는 숙명여고, 진선여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광여고는 좀 더 착하죠. 언남여고는 굉장히 착하고 청담고는 굉장히 자유롭죠. 자, 그래서 학생들의 성향을 판단할 때 항상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들은 사실은 적어는 놨습니다만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자, 현실적인 고교 선택 팁을 드리면 학교 알림이 사이트 정보 열람에 들어가서 고교 성취도 평가란 걸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와 있는 데서 하나고등학교, 외대부고, 상산고 세 군데의 자사고의 성적을 가져왔습니다. 자, 외대부고가 얼마나 수시형 학교로 변했냐면 외대부고는 완벽하게 고교 학점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학의 평균이 어머니 95점입니다. 국어의 평균이 90.4점입니다. 그러니까 외대부고를 가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 아들이 실수하지 않는 학생이길 바라셔야 됩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에서 거의 완벽하게 왼쪽이 100이고 여기가 0이라고 봤을 때 외대부고 학생들은 거의 완벽하게 이런 거에 그래프에 수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외대부고 그래프입니다. 하나라도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외대부고를 보내실 때는 꼼꼼한 애들이 좋습니다. 굉장히 천재형 학생들한테 외대부고를 보내시는 건 개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거랑 동일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성실하지 않다. 외대부고는 일단 머릿속에서 제외. 하나고등학교의 점수가 그나마 우수한 학생들 갖다 놓고 일단 왼쪽으로 많이 몰려있고 학생들이 통합과학은 굉장히 준비를 안 하는 걸 볼 수가 있으며 상산고 학생들의 수학과학 점수가 얘네가 굉장히 시험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평균은 되게 낮은 걸 낮은 건 아니죠. 그나마 수학과 과학이 굉장히 세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동네 거를 한번 좀 보죠. 잘하는 과목과 부족한 과목이 어땠으면 좋겠느냐. 잘하는 과목이 좀 어려웠으면 좋겠고 부족한 과목은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을 잘하면 수학이 어려웠으면 좋겠고 사실 학생들은 쉬운 시험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잘하는 과목은 어려울수록 좋습니다. 부족한 과목은 쉬울수록 좋고요. 왜냐하면 전국자사와 광역자사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광역자사는 인원이 안 되면 일단 동네 애들 딴 애들이라도 가잖아요. 그리고 올 A가 아니더라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밑에서 받쳐주는 애들이 조금은 존재한다. 그래서 시험의 난이도는 평균 점수를 보시면 될 거고 학업 수준은 성취도 분포 비율과 표준 편차를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택에서 이제 우리 동네에 기본적으로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평균이 낮고 표준 편차가 큰 경우가 우리 동네에 현재 희문고, 경기고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중동고도 마찬가지고 평균이 낮고 표준 편차가 낮은 경우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시험의 대표적인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상산고등학교 2학년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게 평균이 높고 표준 편차가 낮은 경우가 굉장히 시험이 쉬웠을 텐데 우리나라는 전국자사가 일반적으로 좋은 애들을 뽑아놨다 보니 저런 일을 실제로는 전국자사에서 들어가고 있죠. 이런 학교는 꿈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최소한 괴산군으로는 가셔야 됩니다. 군. 시에는 없습니다. 주로 군, 읍, 면 이런 데로 가셔서 종합고등학교 뭐 이런 데로 가셔야 됩니다. 아직도 많죠. 자, 학교 알림에 들어가셔서 요새는 이제 잘 돼 있습니다. 얘네도 많이 들어가서 학교별 공시정보 바로 안 가셔도 되고 지역별 공시정보에 강남을 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보면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를 클릭하시면 동네에 있는 거의 모든 학교가 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받아보셔서 학업 성취사항을 스텝상 1 설립구분 전체 서울특별시 강남구 찾은 다음에 공시년도 23년도 찾으시고 스텝 2에 보면 공시 항목 선택을 내년도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과별 학업 성취 사항이라는 걸 찾아보면 평균과 표준 편차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앞 페이지 4개가 우리 동네의 일반 고등학교들입니다. 자, 수학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갔습니다. 일곱 살 때부터 소마를 다녔고 황소를 갔으며 입시행도 가보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장윤 선생님이 잘한다니까 배장윤 선생님만의 테스트 쳤는데 경기고등학교를 갔더니 76점을 받습니다. 어머니가 째려보죠. 넌 뭐 했냐. 근데 알고 봤더니 걔가 반에서 1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A 비율이 13.7이니까 90점 넘어간 애들이 대략 10% 존재한다라는 거죠. A 비율을 보시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시험에서 보면은 경기고등학교가 1학년 때 압도적으로 좀 어렵다는 게 눈에 보일 것이고요. 표준 편차가 큰 거에 대해서 경기고등학교를 갔지만 굉장히 1학년 때부터 내신에 관심 없는 애들도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대치동은 모두 다 대학을 갈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후에 한 15%는 안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삼중학교의 2가 6.7% 되더라고요. 심하게 중2병을 앓으면 그렇게 바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머니. 자, 통과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게 네 군데서인데 경기고등학교만이 물화생지 시험을 갖고 내려와서 하고 있다. 경기고등학교 시험이 되게 어렵다. 하지만 저기서 잘하면 굉장히 유리할 거다라는 것도 눈에 보이시죠. 중동고등학교와 그나마 자사고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준이 표준 편차가 조금은 적어서 고르다. 인원이 적으니까 희문고등학교에서도 편차는 딴 학교보다는 좀 적은 편이다. 그래도 지원해서 가는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여고입니다. 여고를 보시면 월등히 차이가 좀 많이 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숙명여고가 수학을 잘하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학교고요. 15.9에 A 비율이 5.8%밖에 안 됩니다. 진선여고는 이과 애들이 많이 감에도 불구하고 A 비율이 2.4%니까 진선여고는 수학을 잘하지만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선여고의 거의 모든 전교 등수는 1학년 때는 수학으로 결정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대부고가 요새 남녀공학들이 제일 많이 가고 문과가 가장 많은 학교입니다. 저희 동네에서 유일하게 50%가 많은데 일단 중대부고를 보내는 어머님들의 첫 번째 걱정은 남녀공학을 보내니까 애가 이성교제에 빠져서 공부를 안 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포기하십시오. 희문고를 가도 숙명여고랑 사귀고 경기고를 가서 진선여고랑 사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어머니 그냥 마음을 좀 비우시고 지금은 이제 사랑보다는 공부가 좀만 더 우선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또 얼마나 애들이 또 순수하게 또 자기네들 사랑이 진실하다고 믿을 때입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대부고의 실제적인 표준 편차 벌어지는 걸 봐서도 중대부고가 그래도 이 동네에서 A 비율이 16.8%예요. 그렇게 많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여고가 수학이 제일 쉬울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A 비율이 34%나 되니까 여기가 A 비율이 이렇게 2.4, 5.8이니까 문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숙명여고는 사실은 암기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문항수가 많습니다. 애들이 시간 안에 못 풀 때가 많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점수들을 기본적으로 어렵게 만들어내는 건 영어 선생님들의 아픔이 보입니다. 수능에서 애들이 고3 때 가면 공부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고등학교 1, 2학년 때라도 시험을 빡세게 내서 공부하는 흔적을 좀 찾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로 이과 실태니 과학은 어머니 1학년 걸 보시면 안 돼요. 2학년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화생지의 각각 시험을 좀 보시면 단대부고가 1학년 때 물리 1을 놓으면서 그래서 사실 물리 성적이 들어가게 되는데 물리가 63.7점입니다. 단대부고는 전략적으로 애들 보고 물리를 선택하지 마라. 1학년 때에서 고3 때는 거의 까먹을 거니 미리 하지 말라라는 게 눈에 보이는데 화학마저도 너무 이제 물리화학이 이제 첫 단원이 되게 어렵죠. 생명은 사실은 2학기를 보셔야 됩니다. 유전이 다 2학기 때 있는데. 근데 아무튼 이제 어머님들 때 생명에서 유전이 반으로 빠지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각 학교의 성향이 보입니다. 희문고등학교가 올해 이건 작년입니다만 올해는 아주 뜨악해졌습니다. 올해 평균은
아직 공시를 하지 않았는데 아마 어머님들 보시면 되게 놀랄 정도로 평균이 40점대 중반쯤에 위치하게 됩니다. 화학을 아예 어렵게 내버렸죠. 왜일까요? 하지 마 이런 거죠. 그래서 2학기 때 희문고등학교는 점수 표준 편차가 어머니 거의 2배 이상 벌어집니다. 2학년 2학기 때가 되면. 왜 그럴까요? 2학기 때가 되면 표준 편차가 2배로 벌어져요. 내신을 안 하는 애들이 탄생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내신으로 대학 갈 게 아닌데 왜 내신으로 공부를 해? 사실은 제가 사교육에 존재하다 보니 가끔 어머님들한테 되게 마음속으로 죄송할 때가 있어요. 오늘도 지금 저희 학원에서만 설명회가 동시에 지금 3군데가 진행 중인데 고등학교 2학년을 현재 옆 빌딩에서 하고 있고 논술을 저쪽 빌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고등학교 2학년에 이혜용 소장님이 가셔갖고 이혜용 소장님이 하시고 저는 여기에 와 있는데 가끔 이 사교육이라는 존재가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불안감을 먹고 사는 조직은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조금 많이 해보는데요. 어머님들 때 나중에 과학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조금은 사실은 어머님들 때 과학이 바뀌잖아요. 교과가 좀 쉬워질 거예요. 하지만 과학이 초점이 되겠죠. 왜냐하면 국영수는 계속해서 쉬운 수능 기조로 갈 것이고 과학은 물수능, 불수능 얘기를 따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문제가 잘못되더라도 불수능이라는 얘기 안 해요. 문항 오류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어려워질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때 대학 갈 때 과학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시는데 어머님들 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확정된 얘기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불안감은 좀 자극을 하겠습니다. 현재 대학교에서 제일 요구하고 있는 건 뭘까요? 대학교 자연계, 의대 이런 데서 요구하고 있는 건 뭘까요? 제발 생지만 하고 오게 들어오지, 생지만 하게 하지 마라. 지구과학이 언제부터 이렇게 전 국민의 지구과학이 됐겠습니까? 지금 어머니 지구과학 올해 저희가 예상하는 수능 선택자는 대충 한 16만 명 되고요. 생명이 14만 명 됩니다. 화학이랑 물리는 대충 한 5만 명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과학이 전 국민의 지구과학이 된 거죠. 사실 제 고등학교 동기가 저도 몰랐는데 서울대 지구과학 교수로 되어 있고 그 친구가 수능을 한 3번 냈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봤습니다. 정말 고등학교 이후로 연락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냥 서울대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교수 10명 중에 그 친구 얼굴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걔인가? 그래서 머리가 벗겨져 있길래 확실히 기억이 잘 안 나서 막 친구 한 3명한테 물어봤더니 맞더라고요. 그래갖고 연락처를 한 2번 타고 가서 만났는데 자기들도 요새 놀라고 있는 거죠. 늘 천대받던 과목이었습니다. 물리화학 필수였던 세상에서 이렇게 전 국민의 지구과학이 될 줄 자기들도 몰랐던 거죠. 근데 전체는 빠져 있습니다. 현재 지구과학원에서. 어머님들 때 다시 내려와요. 그래서 어머님들 때 지구과학 선택은 그렇게 많아지진 않을 것 같고 거의 반 정도로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마 어머님들 때 물리화학이 조금 더 수요가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 적어도 내신은 하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서울대학교에서 물리를 올해는 좀 하라고 얘기를 했고 연대는 계속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되게 중요시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의치학에서는 화학을 되게 중요시하게 현재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두 대학이 조금 바라보는 경지가 좀 다른데 일단 물리화학을 우리 동네에서는 특히 이런 정시형 학교들에서는 문제를 계속 어렵게 내고 있습니다. 왜 저 어렵게 내냐면 2학년 때 애들이 처음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뭐 중학교 때 했겠죠. 하지만 수능 문제를 변형해서 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물리화학이 1단원이 특히 어렵거든요. 물리 1단원이 역학, 화학 1단원은 양적 반응식이라고 부릅니다. 생물의 제일 어려운 킬러는 어머님들 알고 계신 유전이죠. 그건 2학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학기 때는 굉장히 쉽죠. 1학기 때는 생명들을 듣는 숫자도 우리 동네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1학기 때 물리학을 했다가 애들이 다 빼는 거죠. 중학교 때는 왜 물리학을 열심히 할까요? 학원이 나빠서 그래요. 그게 이혜웅 소장님의 논리죠. 고등학교 가서 생지밖에 안 할 건데 왜 중학교 때 자꾸 물리학을 시키냐고. 근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생지는
애들 보고 어머님들 과학을 불하다니까 어떻게든 과학 공부 시키고 싶은데 학생들은 생지를 하라고 그러면 안 됐습니다. 일단 생물이 앞단원, 1단원, 2단원은 암기고요. 3단원 들어가서 유전은 애들이 해득력이라고 부르는 문해력이 딸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번역이 안 돼요. 우리 애들이. 생물은 되게 갑갑해 합니다. 그리고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선행을 해봤자 암기를 하는 과목을 왜 선행을 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그럼 지구과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지구과학을 어머님들 생각에는 지금부터 지구과학 하는 게 좋아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실제 중학교 3학년 어머니들 계시는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애들이 중학교 때 지구과학 하는 순간 고등학교 때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들의 뇌 구조가 조금씩 달라요. 화학 올림피아드 금상 맞은 애가 대상 받은 애가 어머니 수능을 풀면 50점 만점에 몇 점이나 나올까요? 1등급 나올까요? 4등급 나옵니다. 34점. 이게 팩트거든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까지는 학생들 시험에서 부정적 사고를 일으키는 논리력 문제는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가면은 부정적 사고를 일으키는 문제들이 반례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수능 때 어머님들 학력고사에서는 없으신 것 같아요. 다 수능 보셨죠? 표정 보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학력고사 세대인데 수능 때 어머니 때는 옳지 않은 걸 고르라는 게 몇 개 기억이 나십니까? 현재 수능엔 그게 없습니다. 전부 다 옳은 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레로 나오는 옳지 않은 것들을 걸러내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런 것들이 수능에서 계속 우리가 사지선다, 오지선다를 주고 있기 때문에 오지선다는 없습니다, 어머니. 오지선다가 차라리 쉬워요.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보기는. 그래서 1번 보기가 기역, 2번 보기가 니은, 3번 보기가 디귿. 여러분 이제 어머님 생각이 어때요? 아, 틀린 거 하나 걸러내면 좀 쉽지 않겠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디귿이 완전히 틀린 건 알겠어. 니은이 아리까릿해. 그러면 4번 보기는 기역, 니은, 5번 보기는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만약에 디귿까지도 여기서 알쏭달쏭하면 애들은 다 틀려나가는 거죠. 이런 보기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평균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정시형 학교들은 과학을 현재 수능과 비슷하게 어렵게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머님 때 물리화학을 한 번씩 해놓는 게 그나마 공포감을 줄일 수 있는데요. 저희 중등에서도 사실은 어머님들한테 과학 들으라고 사기칠 거 아닙니까? 사기는 아니고요. 물리에서 반드시 기억하실 건 물리는 역학을 조금 중점적으로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전자기는 어차피 그리고 현대 물리는 어차피 암기기 때문에 역학을 계속 꾸준히 여러 번 들으시는 게 좋고요. 화학은 양적 반응식이 어렵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양적 반응식에 시간을 오래 쓰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화학은 단원 간의 연계성이 좋기 때문에 단원을 한번 쭉 읽고 가는 게 좋습니다. 단원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하는 게 낫고 어머님들 때 오비탈과 주기율표가 빠져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하지만 오비탈과 주기율표를 모르면은 안 될 겁니다. 설명을 할 때. 그래서 괜히 빠진 거 왜 설명하냐고 짜증은 내지 마십시오. 주기율표가 없으면 애들한테 질문할 수가 없으니 어머님들은 앞으로 여기에 들어가서 직접 찾아가면서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기 이 블로그 2개는 제가 잘 들어가서 어머님들한테 입시 설명해야 하는 블로그입니다. 정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블로그도 어머님들 즐겨찾기 하셔갖고 들어가시면 훨씬 더 좋은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은 이 블로그는 고등학교 들어가서 보세요. 아직 중학교에 대한 블로그는 조금 약하고요. 주로 고등학교 상들을 대한 블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등교과과정 가만히 보시면 딴 건 필요 없고요. 현재 개정에서 화작, 엄매, 독서, 문학이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아마 어머님들한테는 선택을 없애버리는 국어의 필수 형태로 다시 갈 확률이 있다. 화작과 엄매가 화법과 언어 하나로 바뀌기 때문에요. 이 형태 그대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로 선택은 당연히 시험 문제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수능 문제에서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개정 수학과에서는 일단은 애들이 행렬이라는 게 지금 이론적으로 좀 빠져 있다 보니 행렬에 대한 것들을 잘 몰라서 순서대로 그림을 잘 못 그리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정보에 의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행렬이 공통 과목으로 재도입이 됐고요. 나머지는 제목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딴 것보다 어머님들 때는 이렇게 바뀌신다고 보면 돼요. 공통수학, 수원, 수투,
그대로 있게 되고 대수 미적분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대수가 기존 수1이고요. 미적분이 기존 수2가 현재 어머님들 배우고 있는 수2가 옛날에 배울 때는 우리가 미적분 문과 거였어요. 문과 미적분이라고 불렀던 미적분 기억나시죠? 그 부분이 다시 이름을 미적분으로 가지고 가게 되면서 일반 선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하 미적분 2가 기존 미적분이고 진로 선택이 시험에 빠진다면 일반 선택까지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대학교에서는 기하와 미적분 2를 좀 넣어달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저 기본 수학 1, 2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나머지 진로 선택에서 이 수학은 과학 계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 계열에서 우리가 화학과나 물리학과를 갈 때 저 고급 미적분 정도까지 하고 가는 게 일반적인 하나고의 추세다. 우리는 하지 않을 거다. 일반고에서는 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고등학교에서 외분 직선의 방정식 삭제됐고 행렬과 연산이 편산됐고 뭐 집합이 현재 수 고등 상에 있지 않아요. 집합은 고등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평균 점수가 더 높습니다. 수학은. 집합은 학생들이 늘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택은 여전히 그냥 영어는 그냥 그대로 우리한테 별로 변함이 없을 것 같고 과학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 과학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물화생지가 그냥 그대로 물화생지로 가게 되면서 물투, 화투, 생투, 지투가 8개의 진로 과목으로 바뀌어서 한 과목 정도만 우리가 한두 과목 정도만 하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요 생투 쪽으로 조금 하시고 연대의대가 화학을 조금 신경을 쓸 거고 공대를 가기 위해서 물투를 진로 선택해서 듣는 과정으로 아마 들어가게 될 겁니다. 3학년 때 이 모든 것들을 선행할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3학년 때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저는 영재고를 가기 위해서 물투화투를 생투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탑은 어떤 교재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하이탑은 중등 교재입니다. 고등학교 때 아무도 하이탑을 쓰지 않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3학년 영재고 과고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이탑을 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이탑은 중학교 때만 쓰십시오. 무슨 과학의 바이블인 척 하는데 잡스러운 게 너무 많아서 자, 물원, 화원, 생원, 지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역학, 전자기학, 파동. 화학은 물질론이 들어가면서 물질의 구조에서 원래 3단원이었던 게 1단원으로 가게 되고 1단원이었던 게 2단원으로 가게 되고 물질의 변화에서 화학 반응론을 만들어낼 겁니다. 오비탈과 전자배치, 주기율은 빠졌어요. 전자배치는 필요 없습니다만 주기율은 아마 선생님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짚고 넘어갈 것이다. 오비탈 부분이 어느 정도 빠졌기 때문에 이제 확률은 사라질 것 같고요. 유전이 세포 분열 일부만 남으면서 생명이 가장 많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여기가 생명 시스템의 구조가 세포 배우는 암기 부분이고요. 항상성과 몸의 조절이 호르몬, 여전히 남아있는 호르몬이고 생명 연속성과 다양성에서 유전 문제를 살짝 중간 정도 다루고 있습니다만 세포 분열 일부만 나오면서 어려운 가계도가 생투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굉장히 쉬워질 가능성이 조금 있다. 지구과학은 유체지구라고 해서 멘틀, 지구 안에 것과 해양지각을 얘기를 하고 고체지구, 우리 지각을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천체가 들어가는데 이게 지투에 있던 부분이 다시 들어와서 지구과학은 한 1.8배 정도 어려워질 거다라고 지구학 선생들이 얘기하는데 그냥 2배 어려워졌고 2배로 쉬워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물리화학은 그대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리화학은 바꿀 생각을 안 해. 여기 보시면 제일 어려워하는 가계도 분석이 빠져있기 때문에 시대인재 모의고사가 문제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는 관심 없으시죠? 넘어갈게요. 현재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아마 시험은 대수 미적분 확통으로 볼 가능성이 수원, 수투입니다. 그 다음에 확통 이렇게 볼 가능성이 커지고 만약에 확통을 선택으로 넘기는 순간 미적분 투와 기하는 다시 들어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대입 설명을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어머님들 때 이게 바뀔 거라서 중2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인구가 17,000명 줄어든 세대고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인구수가 줄어 있죠.
하지만 현재 초5가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2년에 애를 낳으려면 2011년에 모르겠습니다. 이때 뭐 우리나라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하여튼 인구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초1까지는 어머니 40만 명이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대학 정원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유치원 때부터 인구가 30만 대로 절벽을 하게 되고 현재 5살은 25만 명 정도 태어나 있는 세대죠. 뭐 중학교 3학년 인구 보시면 고등학교 아까 3학년 애들이 공부를 얼마나 안 하는지를 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빼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서 애들 점수가 낮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6월 모평은 어렵지는 않았어요. 이게 고3 엄마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중학교 어머니들한테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답은 잠깐 해드리면 지방 애들이요 정신 안 봅니다. 부산대라는 굉장히 좋은 대학이 있죠. 거기가 내신 4.5등급이면 영문과 영문학과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걔네가 정시를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산대랑 그러면 부산 애들이 느끼기에 부산대의 위용은 어느 정도냐? 자, 부산대를 포기하고 서울로 갑니다. 건국대가 되면 부산대를 포기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국대가 요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지만 최소한 중대부터 포기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중대 2대까지 아니면은 부산대를 절대 포기 안 하는데 내신 4.5등급인 애들이 그냥 고3 때까지 내신하다가 원서만 틱 내면은 합격을 시켜주는데 뭐하러? 수능 보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은 4시 37분까지 수능을 보는데 열심히 봅니다. 그래서 수학을 100분 동안 풀고 과탐을 30분 동안 2번을 푸는데요. 지방 애들은 수학을 100초 동안 푸는 애들이 10만 명은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은 그냥 5번으로 찍을까? 이런 애들이 꽤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정시가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짜 딱 보시면 어머니 수도권 비율에서 비수도권을 보시면 88.9%가 수시예요. 여기에 수능 체제라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뭐 세 과목 합십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부산대 경북대 말씀드리는 거예요. 딴 대학은 얘기도 안 합니다. 어머니 고구려 대학이 있는 거 아세요? 가야대학교 있는 거 아시면 올해 고구려 대학교는 문 닫았죠. 올해 문 닫았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대학은 없어졌네요. 가야대학이 있고요. 신뢰대학 있고 백제대학이 있습니다. 대학교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걔네들이 무슨 정시를 뽑겠습니까? 돈만 내면 들어오라지. 그래서 지적대라는 용어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지방 애들이 좀 기분 나쁘겠지만. 자, 서울대학교 바뀐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가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우수한 애들을 뽑고 싶다, 대한민국에. 하지만 얘네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연대에 밀리는 게 싫어요. 그래서 입시제도를 바꿔온 겁니다. 일단 나라를 위해서 살신성이란 거는 바뀐 건 이거 하나입니다. 지방 애들을 위해서 원래 3개 과목 2등급 이내였던 거를 3과목 등급합 7 이내로 바꿔요. 저게 무슨 얘기일까요? 저걸 왜 바꿨을까요? 3과목 2등급이었는데. 지방에는 전교 1등도 3과목 2등급을 못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깝게 떨어진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더 낮춘 겁니다. 이랬더니 30%가 더 합격을 해요. 자, 과학을 1+1을 갑자기 바꿉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머님들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세화고등학교 학생 하나가 제가 하도 죄송해서 설명회 때마다 얘기해서 어머님한테 한번 전화를 드려갖고 얘기를 해도 되냐 그랬더니 오케이를 하셨어요. 붙여준 게 선생님 원장님인데 뭐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대 화생공을 떨어진 애가 나군에 서울대 화생공을 붙습니다. 그 친구가 평소에 잘했던 학생이긴 하지만 작년까지는 서울대가 2가 있었거든요. 2 과목을 본 애들이 전국에 12,800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2를 본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2를 본 애들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니까 수시로 합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시에 인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군에서 국어 9등급 맞고 국어 2등급 맞고 수학 92점 1등급이지만 탐구로 2등급 4등급 맞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연고대는 늘 생각도 안 했고
사실은 저한테 와서 대성 재종반을 부탁을 하길래 그건 언제든지 넣어줄 수 있으니 원서부터 쓰자. 그래서 가군에 중대 화생공을 넣고 나군에 서울대 화생공을 넣고 다군에 중대 ICT 창의 인재를 다시 집어넣는데 가군의 중대 화생공은 대기번호 60번을 받아서 떨어지고 서울대는 대기번호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를 넣었는데 추가 1차에 합격을 했고요. 다군에는 중대 ICT 대기번호 1600번을 받습니다. 이게 팩트인 거죠. 서울대가 못 견딘 겁니다. 더 이상 투를 뽑았더니 제일 웃긴 건 우리 애들이 투를 안 해요. 희문고에서 투한 애가 10몇 명밖에 되지 않아요. 서울대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 왜 투를 안 할까요? 투가 어려워요. 양도 많아요. 화투, 물투, 지투는 미적 기하보다 어렵고요. 화투, 생투는 미적보다 양이 많습니다. 그걸 왜 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서울대는 일반 전형으로 원서를 내는 거죠. 서울대 일반 전형은 수능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서울대가 이제 그런 짓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올해 변화입니다. 올해 변한 게 없어요. 이게 2025년도 발표인데 서울대는 이렇게 뽑아놓고 연고대가 어떻게 나오기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과 애들이 문과를 못 오게 제2외국어 시험을 보게 하죠. 안 볼까요? 봅니다. 이과 애들이 제2외국어를 보는 세상으로 변했죠. 지난한 고통입니다. 저 제2외국어는 이과 애들한테. 왜냐하면 4시 37분에 과탐 2까지 보면 수능은 끝납니다. 그런데 제2외국어를 보는 순간 5시 45분에 교문을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이과 애들이 어떤 애들인가요? 보도 못한 언어를 시험을 30분 더 보려고 앉아있는 애들이 작년에 제가 희문고등학교 이과 28명, 문과 28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 중에서가 아니라 작년 희문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 수능을 본 학생의 숫자가 118명이나 됩니다. 왜 봤을까요? 서울대 문과를 가기 위해서죠. 그래서 문과를 가는 애들이 얼마나 늘었을까요? 희문고가 드디어 정시에 합격생이 47, 45명이나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중에 32명이 문과입니다. 성대 공대를 갈래? 서울대 문과 경영을 갈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머니는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서울대는 장점이 2가지가 있는 학교입니다.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1학기 때부터 휴학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복수 전공이 가장 자유로운 학교입니다. 거꾸로 1학기 때 휴학이 안 되는 학교가 연세대학교고요. 복수 전공이 가장 힘든 학교가 연세대학교입니다. 연대는 부전공은 쉬워요. 근데 복수 전공이라고 졸업장을 따려면 4년 졸업 후에 2년을 더 다니셔야 됩니다. 그런 짓을 왜 해요? 서울대를 가면 복수 전공 2개를 할 수 있는데 교양학점 대신. 그러면서 정시 지역균형 선발을 신설을 하고 우리 동네 전교 5등들이 요새 저걸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패턴이 2가지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어머님들 때도 바뀌지 않는 현상이 될 거고요. 통합수능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라면 일단 우리 동네 내신의 학점이 올라갔습니다. 어머님들 때도 A를 받는 애들의 성적이 점점 올라갈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이과하고 문과로 나눠있을 때 이과의 숫자가 어떻게든 2학년 때는 줄잖아요. 거기서 내가 상대적으로 잘하는 걸 보여주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등에서 10등까지가 섞이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 1등이 기껏해야 내신이 1.4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 동네 모든 1등들의 내신은 1.1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100분위로 따지면 99%를 유지하고 있는 애들이 꽤 많다는 얘기입니다. 표준 편차에서 2점이 넘어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가 돼버린 거죠. 왜냐면 이과가 충분히 300명 이상을 이제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내가 10등 안에 드는 건 되게 쉬워져 버리니 학생들의 성적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대의 부활 때문에 문과 애들이 많이 사라지면서 문과 애들은 정말 대학 가기가 어려워졌고 성적 올라가기가 쉬워진 거죠. 성적 올라가기가 정말 어려워진 거죠. 죄송합니다. 희문고등학교 옛날에 이랬던 애가 기억이 납니다. 1학년 때 희문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등수를 줘요. 굉장히 재밌는 학교고 어머님들한테도 등수를 줄 겁니다. 얘는 1등이 4가지가 나와요. 1번 등급 1등,
2번 Z 점수 1등. 이걸 학교에서 줍니다. 그래서 연대의대를 쓸 수 있는지 안 쓰는지를 가르쳐 줘요. 세 번째가 표준 점수 1등이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T 점수를 갖다 놓고 점수를 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실제적으로는 서울대학교에서 바라보긴 얘네가 또 점수가 더 좋은 거죠. 네 번째가 모의고사 1등입니다. 이 1등 4명이 있어서 희문고등학교는 1등이 꽤 많아요. 그래서 누가 1등인지는 째려보셔야 됩니다. 1등들이 막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돼요. 옛날에 문과에서 1학년 때 이 친구의 성적이 49등이었던 학생이 있습니다. 문과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3학년 때 대학을 어디를 가냐면 서울대 경영학과에 갑니다. 그것도 직윤으로. 1학년 때 내신은 2.5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비율로 따지면은 대충 한 14% 정도. 그런데 이 친구가 2학년 때 가니까 전교 1등이 된 거예요. 왜? 문과로 60명 정도 가는데 1등부터 48등까지가 다 이과예요. 자기가 압도적 1등이죠. 더 웃긴 건 50등부터 70등까지도 다 이과에 가요. 희문고는 그런 학교거든요. 왜냐면 1등부터 70등까지는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의대가 있어요. 문과에서 의대를 갈 수 없으니까 애들이 문과를 가는 애들이 없습니다. 얘는 근데 아버지 자체도 경영인이셨고 그래서 자기는 문과를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왜 희문고를 갔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친구는 그래서 문과를 가서 49등이었는데 2학년 때 1등이 되죠. 3학년 때도 1등이 됩니다. 그래서 내신이 1학년 때 2.59에서 1점 빵빵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전체 내신 1.28을 받게 되고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 합격을 해서 경영학과에 합격을 합니다. 이게 그 친구의 로직입니다. 요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희문고 학생은 1학년 때 내신이 60등쯤인 애가 현재 문과 1등이래요. 이 친구는 현재 2학년 때 100등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 비중이 늘어났잖아요. 단위수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엔 저와 같이 이렇게 입시 연사들이 많잖아요. 시시때때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쓸데없는 전략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확통은 분명히 문과 애들이 봐야 되는데 이과 애들 보고 확통을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학교 내신. 왜 볼까요? 내신 잘 따기 위해서죠. 그러면 나는 문과니까 나는 확통 수능을 볼 건데 내 성적은 오를까요?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과 애들이 1등급, 2등급 다 가져갔죠. 3학년 때 내가 문과 1등이 나는 계속 3점 몇으로 내려가고 있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문과의 학성은 낮아지고 이과는 요 정도 됩니다. 우리 동네에서 대략 내신 2.5, 한 13%까지는 서울대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머님들한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안 쓰실 거니까. 실제로 재료과학부가 보니 2.50이에요. 그건 제 자료가 발표한 게 아니라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5가 대충 한 15% 됩니다. 쓰셔야 되는데 안 쓰죠. 지금은 쓰실 것 같죠? 안 씁니다. 정외과가 2.7 정도예요. 쓰실래요? 안 쓰실걸요? 의대 간다고? 뭐 어머님들이 한숨 쉬실 건 아닙니다. 어머님들은 분명히 의대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학년 아니 그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가 알아서 해. 정말 아름다운 어머님이시죠. 얘가 1학년 때 공대를 갑니다. 공대를 생각을 해요. 2학년 때 성적이 꽤 잘 나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한 10명이 건드립니다. 친구들, 학교 담임쌤, 학원 수학쌤, 학원 상담실장님, 그리고 가끔 컨설턴트 만나면 컨설턴트, 그 다음에 학교 담임. 의대 안 가니? 그런가? 의대 가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우리 동네 애들이 의대 쪽으로 최상위권 애들이 점점 빠지죠. 서초구에 계신 학부모님들은 그나마 조금 의대 쪽이 그렇게 세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서울대 공대를 가도 돼요. 그리고 MBA를 보낼게요. 유학을. 그래서 컨설팅회사 취직을 시키고 회사 경영기획실로 발령을 내고 싶어요가 어머님들의 로직이고요. 왜냐하면 의사 월급 갖고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를 사기 쉽지 않습니다.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근데 이제 개포동 가격이 올랐잖아요. 우리도 잘하면 의사를 배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대치동 어머니들은 다 의대. 자, 이거 보세요.
서울대 문과가 어머니 심리학과가 그나마 이과 애들이 심리학과 많이 가니까 뺍시다. 자, 간호대학이랑 자유전공학부는 이과 애들이 많이 가니까 뭐 미적분 기하가 100%라고 해도 저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쭉 넘어가시면 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도대체 10명 중에 왜 6명이 미적을 봐야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윤리교육과에 가는데 왜 미적이 필요하죠? 7명 중에 5명이나?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미적인 확통인 애들이 여기 310명이 단 거예요. 정시로 갈 수 있는 애들. 나머지는 다 수시로 합격을 했고요. 나머지는 다 자연계들이 채웁니다. 이유는 서울대가 아직도 수학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어 100, 수학 120, 탐구 80인데 이 기조는 어머님들 때도 바뀌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는 여전히 수학 잘하는 애들을 선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수학만 잘 보면 나의 적성은 의대였고 공대였으나 정외과도 나쁘지 않고 심리학과도 나쁘지 않게 되는 결론이 이르게 되는 거죠. 대학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대가 그렇게 안 뽑죠. 연대는 문과 애들이 가기 정말 자연계들이 문과로 옮기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뽑았거든요. 그리고 연대는 일단 수학과학을 잘해야 돼요. 서울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대는 수학과학을 되게 중요시하고 어머님들 때 연대 논술은 살아 있을까요? 없어져 있을까요? 무조건 남아 있습니다. 왜? 연대를 논술로 간 학생들은 연대를 자퇴하지 않습니다. 논술로 갈 수 있는 최고의 대학을 간 거잖아요. 자, 두 번째, 연대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350명일 때부터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늘어나요. 620명으로. 어머님들 때 대략 한 800명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여기 괄호가 뭐냐면요. 실제로 연대가 정시에서 뽑은 인원이에요. 이거는 실제 계획에서는 이 정도 뽑겠다고 했다가 정시 가니까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무려 250명이나. 왜 늘어났을까요? 수시에서 2월 시킨 겁니다. 왜 2월 시켰을까요? 연대는 수시로 뽑고 싶은 마음이 올해 별로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별로 없었어요. 왜? 연대 자연계가 서울대보다 압도적으로 점수가 높습니다. 대충 한 15점 정도 점수가 더 높은 현재까지의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대는 정시로 서울대를 이기는데 뭐하러 우리가 수시로 연대를 뽑아요. 수시로 서울대 연대 가면 어디 가실 건데요? 다 서울대로 갈 거잖아요. 얘네도 안다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뽑은 애들이 얘네가 4배수 뽑고 5배수 뽑겠다라고 해놓고 다 거짓말 친 거예요. 실제로 뽑은 애들 보니까 이게 3.2배수, 요게 한 3.5배수 뽑아놓고 수능 최저 돌려놓고, 수능 최저가 아니라 면접 때 돌려보고 애들이 안 와요 그러면 바로 그냥 정시로 다 이월시켜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올해부터 제가 확실하는 건 활동 우수자를 엄청나게 다 뽑아낼 겁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늘릴 거라고 선언을 했고 내년에 늘어났습니다. 670명까지 늘어납니다. 어머님들 때 다시 늘어날 겁니다. 890명, 900명까지. 연대는 논술을 700명까지 늘리고 싶어요. 그런데 못 늘려. 왜? 정원에 10%를 넘기면 안 돼요. 법이. 일단 그 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공교육 안정법인가 뭔가 있어요. 그래서 10% 넘어가면은 페널티 먹어요. 얘는 안 돼. 그래서 얘를 계속 늘립니다. 앞으로 얘네들을 계속 뽑아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동네 전교 4등이 서울대의대에 뽑힐 확률은 있습니다. 몇 프로? 한 40%쯤 있어요. 1등이 뽑힐지 2등이 뽑힐지 3등이 뽑힐지 4등이 뽑힐지 5등이 뽑힐지 몰라요. 서울대는. 서울대는 0.4의 교과 차이는 즉 학업 성적에서 학점의 점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는 어떻게 해요? 면접으로 부릅니다. 그중에 누가 좋은지를 자기네가 직접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소송에 걸려 있는 게 한 해에 한 400건씩 돼요. 지금 쌓여 있는 것만 1300건 돼요. 왜 소송을 걸까요? 자, 작년에도 숙명여고 1등이 떨어지고 숙명여고 2등이 붙었어요. 1등 엄마가 2등을 보기에 짜증이 나는 거죠. 왜? 나는 소마서부터 얘를 같은 반이었고 이겨왔어요. 황소 때도 이겨왔고 중학교 때도 이겨왔고 고등학교 때도 내가 더 좋았어. 그런데 서울대 마지막 면접에서 얘가 나를 이긴 거야. 학원에서 1등한 게 뭔 소용이 있어요. 얘한테 지면 끝인데, 그죠? 그래서 걔를 선발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분해 못 참고 학원이었으면 전화를 해서 욕을 3시간 동안 하실 텐데 그러진 않으니까 서울대학교에다 소송을 걸어버린 거죠. 하지만 서울대학교는 면접 결과는 발표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교 3등은 1차 서류에서 떨어뜨리고 전교 4등은 1차에서 붙여요. 이게 서울대학교의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를 가려면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돼요? 어머님들은 원서를 쓰셔야 합니다. 서울대학교를 가는 첫 번째는 원서를 쓰셔야 돼요.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쓰지 않으면 성적이 아무리 좋았고 내 아들, 딸이 아무리 훌륭해도 뽑아주지 않습니다. 6개 중에서 서울대 하나쯤은 내셔야 된다는 거죠. 연대는 그러면 서울대와 다르게 조금 다르게 계속 뽑아왔단 말이에요. 정시로 성적이 굉장히 높은 애들을 뽑아왔고 수학과학이 센 애들을 뽑아왔어요. 연대는 이렇게 뽑으면 돼요. 그러면 전교 4등복은 제가 서울대 의대를 쓰면 붙을 확률이 30% 이상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대 의대는 전교 4등이 원서를 쓰게 되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너의 확률은 얼마냐?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로다. 아무리 네가 연대에 원서를 내고 싶어도 참아라. 널 뽑아주지 않는다. 연대가 그렇게 뽑을 이유가 없어요. 연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의예과 뽑는 인원이 서울대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연대 의대잖아요. 괜찮지 않아요? 연대 의대? 괜찮죠. 그 연대 의대는 전교 1등들만 뽑아놓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2등들도 잘 안 뽑았어요. 올해는 지금 제가 전교 2등까지는 원서를 내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누가 뽑을지는 연대가 판단을 할 거다. 올해 학생부 종합으로 굉장히 원서를 얘네가 중요하게 볼 거다. 지금은 정시로 2월 안 시킬 거다라는 거죠. 자, 실제적으로 연대 등급 컷은 서울대학교하고 다릅니다. 2점대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점수가 일단 높죠. 왜? 덜 뽑으니까. 그러니까 연대잖아요. 연대를 우습게 하는 동네는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님들밖에 없어요. 특히 저 중계동에 가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연대는 우리 학교를 싫어해요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동네를 싫어해. 싫어하는 게 아니라 덜 뽑는 겁니다. 서울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으로 2,000명 뽑을 때 연대는 몇 명 뽑냐면 논술도 있고 특기자도 있고 얘는 많잖아요. 연대는 끼껏해야 500명밖에 뽑지 않아요. 서울대가 2,400명 뽑을 때 500명밖에 안 뽑는데 연대가 어머님들 보기에 우스운 학교지 다른 데서 보기에는 그렇게 우스운 학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샵에 갔습니다. 야, 니애 공부 잘했다며. 그 어머니가 되게 불쌍한 표정을 지으시죠. 서울대는 떨어졌어. 연대밖에 못 갔어. 그래서 살짝 이상한 묘수를 짓고 여기는 왠지 재수 없으면서 돌아서는 학교가 이 학교다 보니 이 학교가 실제로 그렇게 뽑는단 말입니다. 성적 위주로만 선발을 해왔어요. 근데 올해 우리 동네 전교 2등들이 원서를 내보라고 한 거는 잘하면 가능성이 있겠다. 작년에는 1.9까지만 쓰라고 그랬는데 올해 2.1까지는 제가 원서를 내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2점대 초반이 슬쩍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대가 올해는 좀 더 많이 뽑아낼 거고.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로직이 달랐어요. 어머님들 때 연대가 가기가 좀 더 쉬워질 겁니다. 정시에. 왜일까요? 서울대가 투를 포기하면서 연대의 추합을 보시면 되게 놀랄만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연대 화생공은 자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40명 모집에 추합 1차가 12명이었어요. 2차, 3차는 어차피 얘네가 등록을 안 한 거니까 12명이 등록을 안 한 거예요. 연대 화생공을 썼는데 붙었는데 왜 등록을 안 했을까요? 서울대에 합격했기 때문이죠. 그게 12명이란 얘기예요. 거꾸로 말하면 12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또. 이게 2013년도에는 연세대가 화학생명공학부 36명 뽑을 때 추가 모집을 56명을 합니다. 서울대 뽑으면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서울대 붙은 애들이 연대를 붙을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화생공에 붙어봤자 연대 화생공에 붙은 애들이 12명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워요. 자, 그렇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의예과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연대의예과 44명 모집을 합니다. 서울대는 작년에 10명에다가 32명에서 42명을 나군에서 모집을 합니다. 가군, 나군, 다군인 건 아시죠? 모르셔도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각 군에 하나씩밖에 원서를 넣지 못합니다. 자, 이 얘기가 뭘까요? 연대의예과를 정시에 붙었는데 7명의 어머니가 등록금을 안 넣었어요.
등록 날짜까지. 이해가 안 가죠? 바쁘셨을까요? 남편 보고 재활용 쓰레기 버리라고 그랬는데 안 버렸을까요? 음식물 쓰레기를 안 버렸을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딱 하나죠. 어디? 서울대 아닙니다. 서울대 의예과. 어디 연대의대를 서울대 공대와 비교를 했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이는데 서울대 의예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럼 서울대 의예과가 높은 거예요? 연대 의예과가 높은 거예요? 서울대 의예과가 높은 거죠. 아니죠. 서울대 의예과에서 연대 의예과를 합격할 수 있는 애가 7명밖에 없다고. 이 42명 중에서 여기에 붙을 수 있는 애는 끼껏해야 7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요. 자, 이 밑에 성대의대가 있습니다. 20명. 이 밑에 울대의대가 있습니다. 14명. 이 밑에 가톨릭의대가 있습니다. 23명. 여기까지가 메이저의대입니다. 그죠? 우리가 보는 메이저의대가 이 5개를 지칭을 합니다. 여기에 메이저에 끼고 싶습니다만 아직 메이저라고 인정 안 해주는 고려대학교가 36명이 있습니다. 이 밑에 한양대학교가 또 63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남학생들이 구조적으로 갈 수 없는 이화여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가 있습니다. 이게 경희대, 이게 중앙대입니다. 이게 가군, 나군입니다. 다군은 좋은 의대가 별로 없어요. 쭉 떨어져 봐야 밑에 순천향대 의대, 뭐 장국대 의대, 뭐 이런 의대가 있고 인하대 의대가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의대는 딱 여기죠. 자, 고대의대가 작년에 추가 합격이 몇 명이 나오냐면 19명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서울의대에서 고대의대에 합격한 애들이 19명이라니까. 서울의대 애들이 무서워서 여기를 못 넣는 거예요. 떨어질까 봐. 작년에 연세대학교 의예과의 커트라인은 정시에서 국어 마이너스 3점 1개였습니다. 수능 다 받고 국어 마이너스 1개면 돼요. 서울대는요. 국어 1개, 과탐 4개까지입니다. 5개 틀린 애까지 합격입니다. 이게 서울대 의대가 과학 2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의대가 이쪽으로밖에 원서를 못 넣는 거예요. 한양대학교도 추가 모집이 무려 11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를 추가 합격하는 애들은 기껏해야 고대 한양대밖에 원서를 못 넣고요. 2 중에서 다 맞거나 하나 틀린 애들이 연대의대에 쓴 거죠. 하나 틀린 애들이 7명이 이렇게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연대의대가 압도적으로 점수가 지금까지 높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연대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죠. 그래서 여기가 추가 모집이 저는 한 20명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가 이제는 이렇게 원서를 쓴 애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올해 커트라인은 저는 만점 예상합니다. 물론 과학은 사실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국수형은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순간 메이저에 대한 못 갈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대통령이 만들었으니까 저보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대통령은 뭐든 할 겁니다. 자, 연대 문과가 엄청 바뀌었죠. 추가 모집 숫자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은 확통을 봐서 제일 잘 본 애들은 연대 문과밖에 못 가요. 여긴 이과 애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 배점이 굉장히 점수 차이가 심하고요. 5점, 12.5점 떨어뜨리고요. 국어가 수학을 잘 봐봐야 아무런 메리트가 없습니다. 국어를 잘 봐야 되기 때문에 문과에서 제일 잘 본 애들은 확통해서 잘 본 애들은 연대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대 문과가 지금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왜냐하면 연대 문과가 지금은 제일 세요. 확통 본 애 중에서 문과 가겠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점수가 워낙 세기 때문에 추가 합격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옛날에 경영학과가 어머니 추가 합격이 몇 명이었냐면 무려 280명이었어요. 서울대 경영, 서울대 경제, 서울대 사회학과, 서울대 정외과 떨어진 애들이 연대 경영을 붙었었는데 지금은 정원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문과를 가시겠다는 어머님들 혹시 있을까 봐 이 PT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언론 홍보 영상이 어머니 27명 모집하는데 추합일자가 4명밖에 되지 않아요.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애들이 4명밖에 없다는 얘기는 서울대 문과는 이제는 자연계 애들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기 되게 편해요. 100점 서울대 연대의대, 96점 메이저의대 커트라인입니다. 96점 서울권의대, 92점 지방권의대 또는 서울공대, 88점 연대공대, 고대공대, 서울대 문과. 과탐까지 못 가면 서울대 문과입니다. 과탐까지 못 봤을 경우에 문과고 과탐을 잘 봤을 경우에는 연대공대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로직 자체가. 84점이 작년에 1등급이었거든요. 그래서 84점이면 성균관대 공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대 정외과관한테 이렇게 보여줬죠. 성대공학부를 갈래? 서울대 정외과를 갈래? 고민을 한참 하더군요. 10초 고민하더니 서울대 정외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서울대 정외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게 팩트죠. 자, 고대가 더 이상 보험이 되지 않을 것이다. 고대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만 설명하고 이제 설명회를 대충 끝낼 건데, 고대가 지금까지는 우리 애들을 되게 좋아라 했어요. 서울 애들을 되게 좋아라 했습니다. 왜냐면 고대가 기숙사가 모자랐었어요. 2017년도에 실제로 공청회까지 합니다. 고대 기숙사가 4,300개쯤 있는데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기숙사가 제대로 활동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대학원생들이 요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기숙사가 제일 싸니까 기숙사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근데 성북구 주민들이 반대하죠. 원룸 임대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대가 무슨 짓을 하냐면은 두 번째 전형을 확실히 바꿔버렸습니다. 연대랑 똑같은 전형이었다가 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고대가 학업 우수형 전형이라고 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추천전형에다가 수능 최저를 막대하게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남 애들을 뽑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2017년도에 단대부고에서 연세대학교를 간 애들은 재수생, 삼수생 다 포함입니다. 60명이 넘었어요. 67명인가 됐고 고대 가는 학생은 7명에 불과했습니다. 2022년도에 완전히 바뀝니다. 고대 간 학생들이 73명이 됐고요. 연대를 간 학생은 11명밖에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연대 고대가 점수 차이가 나버렸고 연대가 고대가 이렇게 되면서 학종의 면접이 수능 후가 되니까 우리 동네 3점대까지 다 받은 거예요. 실제로 2018년도에는 8.25대 1이었는데 이때 5배수 뽑거든요. 그러니까 1.6대 1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때 수능 체제가 4과목 함 6이었어. 단대부고 4.24등급. 지금 기준으로 어머님들 기준으로 하면 100분위로 따지면 대충 한 30% 대대까지 받은 거예요. 합격을 했습니다. 4.24, 4.13 중동고 합격, 3.88 이게 나쁜 것과도 아니에요. 신소재공학부, 전기전자공학부, 화생공학부 이렇게 붙어요. 그러다 쭉 올라가죠. 왜냐면 이것도 떨어지니까. 그러면서 작년에는 3.11이 최종 합격이었습니다. 나머지는 3점대 보이지 않아요. 올해는 대충 대가 2.9를 예상하는데 고대가 내년부터 입시를 이렇게 바뀝니다. 수능 면접을 폐지해버리고 일괄 모집을 해버려요. 연대와 서울대와 같이 뽑지 않고 성균관대 뽑는 걸로 바뀝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머님네 선배들이 학교에 다니면 좋겠는데 이것들이 자퇴를 합니다. 반수를 해서 딴 학교를 가는 거죠.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서울대학교가 반수를 한 학생들을 제가 전수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화생공이 78명인데 23명이 반수를 했어요. 1학년 때. 몇 명이 2학년이 됐을까요? 반수한 학생이 23명이에요. 근데 애들이 반수에 실패했으니까 2학년으로 올라간 겁니다. 몇 명일까요? 대충 이게 21명입니다. 즉 반수에 성공한 애는 둘밖에 없는 거예요. 반수가 그만큼 힘든 거죠. 근데 서울대 화생공 반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을 밝힐 수는 없죠. 그 친구는 고3 때 국어를 못 봐서 의대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화생공밖에 못 갔어요. 수학과학은 굉장히 잘 본 학생인데 이 친구가 그럼 반수를 하면서 뭘 열심히 했을까요? 국어를 열심히 했습니다. 수학도 열심히 했죠. 과탐은 자신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 전년도에 화투는 저한테 배웠거든요. 만점을 받았었는데 제가 이제 화투를 수업을 안 하니까 그 친구가 화투가 3등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원도 2등급이 나와요. 또 서울대 화생공 갈 성적밖에 안 나왔어요. 지방대 의대를 가느니 차라리 그냥 서울대 화생공을 간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반수생이 성공을 잘 못해요. 서울대는.
고대 반수생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고대를 반수합니다. 의대를 가면 당연히 의대를 가고요. 서울대가 되면 당연히 서울대를 또 갑니다. 거기다가 연대가 되면 엄마한테 좀 탈출해볼까? 1년 동안 송도로 이런 세상을 하면서 또 연대로 탈출을 하는 거죠. 연대는 기숙사가 6,300개 있다고 뻥을 쳐요. 연대 뻥이에요. 무슨 걔네가 기숙사가 6,400 몇 개가 있다고 발표하는데요. 6,000개는 송도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건 무화각사 하나밖에 없어요. 432개짜리.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연대는 이제는 우리가 대학교를 로직을 부를 때 얘기가 어머님 때는 달라졌습니다. 의대, 서연, 고성 이렇게 바뀐 거죠. 고대가 면접을 없앤 이유는 서성하니 면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원서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대치동 수시가 약해요. 약하다니까? 약한 이유가 뭐예요? 안 되니까. 그래서 강남 애들은 잡고 싶으니까 얘네들이 논술 전형을 살려놔요. 다시. 강남 애들은 이걸로 뽑겠다는 거고 논술로 온 애들은 연대 보니까 자퇴하지 않아. 그래서 고대를 살려두는 거고요. 얘네들을 이용해서 서성안에서 잘 가는 애들을 뽑아 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 때 이제 보통 고대를 학종으로 못 쓸 거예요. 왜 못 쓰냐면 면접이 수능 후에 없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원서를 내면 붙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수능을 아무리 잘 봐도 정시에 지원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균관대가 이런 로직이거든요. 그냥 보여드리려고 좀 이따 성균관대부터 보여드리고 고대 잠깐 기본 설명 다시 드릴게요. 성균관대가 이런 로직이에요. 그래서 성균관대를 우리 동네 애들이 3점대 애들이 원서를 쓰면 붙어요. 근데 면접이 없으니까 안 써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성균관대가 대충 우리 동네 1.9부터 3.5대 애들이 좀 쓰거든요. 어느 학교 애들이 많이 쓰냐면 숙명여고 애들, 여고 애들이 많이 씁니다. 숙명여고, 진선여고, 은강여고 이런 애들이 정말 많이 써요. 쟤네는 가장 나쁜 학교 두 개가 연대, 성대인데 쟤는 지네 뽑고 싶은 대로 학교 서열화 다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양재고 애들은 대충 한 2점대가 나와야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3점대, 2점대 딱 붙은 다음에 지네가 무슨 짓을 하냐면 그 여자애가 엄마랑 지금 2년 동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얘가 9월 모평을 못 본 거예요. 6월 달에는 1등급 2개, 2등급 2개 나왔는데 9월 달에는 올 2등급이 뜬 겁니다. 엄마가 불안하니까 성균관대 그것도 좋은 과예요.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이라고 이름도 어렵죠. 글바맨 이런 걸 집어넣는데 성균관대에서 이제 장학금 주는 과입니다. 거기를 넣었는데 당연히 합격을 시켰습니다. 얘가 내신이 2.28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수능에서 얘가 올 1등급을 맞죠. 충분히 의대와 약대가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수시에 성균관대를 붙으니까 얘가 서울대학교 지구환경학과를 썼는데 거기를 심층을 들으러 온 거예요. 근데 떨어졌죠. 그러니까 성균관대를 붙을 수밖에 없었고 성균관대를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엄마랑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반수를 했죠. 근데 생각보다 시험을 또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얘는 2년 동안 엄마랑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치동이 수시가 약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써요. 그래서 고대 인기가 많았던 게 고대를 3점대 애들까지 어머니 이거 쉽게 말하면 너 전교 100등이야. 고대면 전교 100등이에요. 전교 100등인 애가 내가 원서를 썼더니 붙여주는 거예요. 수능 최저만 대충 붙으면. 그럼 누가 안 내겠습니까? 그리고 수능을 잘 보면 고대를 안 가도 돼. 그런데 고대가 강남 애들을 그렇게 뽑아놨더니 이것들이 젠장 없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왔더니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니라 빠져나간 자퇴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 강남 애들을 뽑기 싫어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가는 우수한 애들을 잡겠다고 면접을 폐지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성한 잡아먹겠다고. 거꾸로 말하면 고대가 연대한테 백기를 든 겁니다. 야 서울대 연대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 나는 서성한 뺏어먹고 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도 스카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시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각 대학들마다 워게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대 연대 싸움 때문에 어머님들 입시가 또 어떻게든 조금씩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첫 해니까 일단은 마음 편안하게 학생부 종합이 대충 한 55%에서 60%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정시가 40%인데 수능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만 진출하시면 될 겁니다. 고대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뽑을 거니까 고대가 강남 애들은 논술로 와서 그냥 4등급이나 5등급이라도 잡아먹을래로 마음이 바뀌는 거고요. 고대가 더 이상은 왔다가 거쳐가는 강남 애들 꼴 보기 싫은 거죠.
빨간 잠바를 입고 이렇게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데 시대 인재 조교하러 갔다가 그냥 시대 인재 반수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미치는 거죠, 애들이. 그래서 고대가 포기를 합니다. 자, 고대에서 볼 거는 딱 하나인데요. 자, 일단 고대 문과 이제 이게 수능표인데요. 고대 문과를 보시면 수학이 96%가 하나도 없습니다. 1등급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고대 문과가 2등급 싸움에서 연대 바로 다음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울대를 가는 애들 문과는 거의 없다. 그래서 어머님들 때 이 통합수능은 계속 될 거잖아요. 시험을 뭘 보시든 서울대 문과는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는 우리의 보험이 될 것이다. 서울대 문과를 가는 애들이 그럼 우리 동네에서 전교 몇 등이냐? 작년도 희문고 내신 6.88등급도 있습니다. 물론 2학년 때부터 걔는 수능을 한 거죠. 6.88이면 어머니 100분이 70%고요. 공부를 거의 안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2학년 때부터 수능을 열심히 한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수시 설명하는 게 좀 부끄러워 우리 동네에서. 그리고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동네 엄마들 도대체 학교별 내신 수업 왜 듣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학원도 하니까 내가 할 말은 없는데 1등부터 120등까지가 한 선생님한테 들어. 120등이 도대체 1등을 어떻게 이겨요? 얘는 그냥 계속 120등이에요. 숙제도 1등, 2등들이 많이 하고 120등은 숙제를 해올 일이 좀 적거든요. 뭐 당연한 로직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뒤집기 되게 힘들어. 근데 이제 물론 그런 센 학교들을 사실은 따라하는 이유는 수업 자체가 거의 학교 내신 자체가 정시에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어머님들 때는 그게 최초로 바뀌는 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고 어머님들 때는 일단 학종을 머릿속에 먼저 두고 가시는 게 마음이 편할 거다. 자연계를 보시면 딱 98%가 딱 나오는 게 수학 92점이다. 88점이다. 이게 딱 평균 컷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관대가 우리가 많이 안 간다. 많이 안 가는 이유가 저것 때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치가 수시가 약해요. 약한 게 안 쓰니까 써야 되는데 쓰면 붙거든. 근데 안 써. 그리고 맨날 논술을 해갖고 띠작띠작거리니까 논술을 우리가 제일 세지. 논술을 얼마나 뽑는다고. 정시 논술이 우리가 센 거예요. 자, 의대입니다. 결국은 정시 위주로 갈 거고 이게 이제 의대를 많이 배출한 학교인데 외대부고가 2021년도에는 나와 있다가 이게 이제 2022년 이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외대부고가 빠져요. 그래서 외대부고는 지금 하나고 쪽으로 약간 돌아서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아까도 보셨지만 시험도 굉장히 쉽고 또 외대부고는 실수 안 하는 학생들이 가는 게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희문고 2022년과 23년 발표를 보면 되게 놀랍니다. 107명은 아니에요, 어머니. 네, 107건입니다, 건. 저 건이라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 전교 1등이 작년에 5건 붙었어요. 전교 2등이 6건 붙어요. 전교 3등이 그러니까 작년에 전교 2등이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대 의대는. 전교 3등이 5건 붙고 전교 4등이 6건 붙습니다. 5등이 5건 붙고 6등이 3건 붙고 그다음에 정시 때도 주로 2건씩 붙습니다. 그래서 107건입니다. 그래도 얘네가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대충 따지고 나면 평균 2.1건이니까 54명쯤 붙은 겁니다. 재수생 포함해서. 시 한 수까지 딱 치면 135니까 2.1건 떨어지면 딱 그냥 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산도 마찬가지예요. 상산은 명이라고 발표했어. 나쁜 새끼들이. 상산이 오히려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건이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희문고 엄청나게 재밌는 게 서울대가 50명으로 늘었습니다. 수시 꼴랑 5인데 정시로 45이 합격을 한 거죠. 자, 작년도 보겠습니다. 그 전년도에 정시 19입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다? 문과로 32명이 합격했기 때문이다. 근데 그 문과관 놈들이 실제 문과는 1명밖에 없다. 31명은 실제 이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험은 정시 서울대 문과로 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괜찮잖아요, 서울대. 안 괜찮아요? 괜찮은 대학이에요. 논술이 늘어날 가능성은 조금 계속 적은 것 같고요. 학종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고 요 인원은 아마 어머님들 때 최대한 보고가 될 텐데 10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가군, 나군, 다군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2024년도 이렇게 쭉 보시면 요게 서울대, 연대, 고대, 경희대인데 그냥 하나 말씀드릴게요. 경희대가 수합 140번 정도부터 붙어요.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주 센 애들이 앞으로는 서울대 연대를 쓰게 될 겁니다. 정말 다 맞은 애들은 서울대 연대에서 끝날 거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부터 이제 하나 틀리네, 하나 반 틀리네. 여기서 하나 반 틀린다고 뭐 2점짜리, 3점짜리 차이겠죠. 거기 이렇게 틀린 애들이 내려올 거고 여기가 2개 틀린 애들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이제 3개 틀린 애들의 라인이에요. 근데 2개 틀린 애들도 이렇게 원선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남학생이면 여기는 못 쓰죠. 구조적으로. 이거 쓰면 반칙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희대가 보충 한 120번, 중대가 한 90번 정도에서 붙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투번 애들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봤는데 앞으로는 원원이니까 이렇게 볼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과학 2를 보면 되게 유리하다라는 말은 지금은 어머님들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가서 그래도 5년 정도 축적된 사이트 되면은 말씀드릴 거고 내일 또 이공대 설명회를 제가 고3을 해야 되는데 고3 가면 요새 화두가 화투의 그 2 과목이에요. 그래서 막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천향대가 대충 364번입니다. 그 생각하시면 여기에 다 붙으면 순천향대를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대가 지방 삼룡이라고 부르는 의대가 우리 동네가 전교 6등까지 쓰는 라인이 딱 한림대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전교 8등 9등이 되는 게 애들이 제일 불쌍해. 전교 8등 9등한테 얘야 네가 학종으로 붙으려면 걔가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8등 9등이 되려면. 근데 걔가 수시로 쓸 데가 없는 거죠. 정말 제일 불쌍한 애들이 전교 10등의 의대 지방생들이에요. 걔네들은 정말로 황소 출신일 거고요. 육등 출신일 거고 우리 배장윤 선생님만 출신일 거고 예고일 때 이도학원 아니면 손영문 국어를 들었을 거고 반주원 한국사 통사를 들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예고 2학년 때 분명히 또 다른 막 굉장히 센 거를 다녔을 거고 고3 때 센 걸 다녔을 텐데 전교 10등이야. 쓸 데가 없어요. 걔네들한테 학종을 쓰라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건국대 의대 갈래? 건양대 의대 갈래? 건국대 의대는 충주에 있습니다. 건양대 의대 갈래? 그러면 이런 미친 새끼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모의고사가 전부 다 거의 퍼펙트한 애들이 전교 10등쯤 퍼펙트하게 나오고 한두 개쯤 틀려요. 한두 개 틀리는 애가 여기를 붙으면 어떡해. 일로 가야지. 그러니까 걔네들이 가장 무의미한 성적표를 들고 있는 애들이 우리 동네에. 그래서 우리 동네가 수시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녁에 제가 성북과 설명을 할 거거든요. 거기는 1등부터 200등까지 수시 원서를 다 학종을 넣어요. 어떻게든 하나를 붙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하지만 우리는 붙을까 봐 못 넣는 대학이 많은 거죠. 차이가 되게 뚜렷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